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더구나 내륙에 비해 위험에 훨씬 취약한 연안 지역은 어떨까요? 여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지호 부연구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상당히 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연안 재해에 대응한 그린 인프라?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네,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우리나라 연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상태계를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와, 그러니까 재해를 자연으로 막겠다. 맞습니다. 자연재해도 자연이 주는 것인데 네. 그 재해를 막는 것도 자연 속에 있다. 자, 근데 왜 연안에서 이렇게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긴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긴 해안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다에 그만큼 많이 접해져 있다는 것인데, 바다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 태풍이나 큰 파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재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에 비해서 우리나라 연안은 더 위험한 것인데, 좀 통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2012년에서 18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있습니다. 네. 그 피해 규모의 약 52%가 연안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맞냐면 우리나라 연안에 사는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우리나라 연안 시군구에 사는 인구는 네. 전국 인구의 한 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한 27% 모여 사는 공간에서 자연재해 피해는 5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자, 50% 하니까 상당히 좀 놀랄만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50%가 뭐 거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인가요? 아니면 어떤 피해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의 대부분은 태풍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게 또 그레이 인프라가 있고요. 그린 인프라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레이 인프라는, 그레이는 회색입니다. 그렇죠. 회색 잘 아시죠? 예. 인프라는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한 방파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바다 쪽에 시멘트로 이렇게 벽같이 세워놓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걸 호안이라고 하는데요. 호안, 방파제 이런 것들은 모두 대부분 시멘트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레이 인프라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방안이 그린 인프라 같은데요. 이제 제가 주로 연구했던 주제가 그린 인프라인데요. 네. 그린 인프라는 인공 구조물이 아닌 자연 상태 그대로이거나 자연에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이게 개념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은. 아, 그렇죠. 제가 그걸 기다렸습니다. 예. 네. 우리 산이나 들에 보면 이렇게 식물들이 많이 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다에도 그러한 식물들이 자라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바다에서 오는 파도나 그다음에 그런 바람들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배후에 있는 우리의 주택이나 상가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안 사고가 그린 인프라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바다 속에도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해초대 이렇게 부릅니다. 네. 바다 속에 자라는 식물도 해양에서 오는 그 파도의 힘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도의 힘이 육상까지 전달되지 않아서 우리 육상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그린 인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바닷속에 해초가 자라고는 있지만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재해로부터 그만큼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살짝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의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바다에서 몰려오는 파도의 힘을 많게는 60%, 70%까지 이걸 낮춰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레이 인프라를 이제 그린 인프라로 모두 다 바꾼단 말씀인가요?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연안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은 그레이 인프라를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 분명히 있고, 네. 그래서 그린 인프라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만한 지역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말씀 중에 이 그레이 인프라를 그린 인프라로 바꿀 수 있는 장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곳이 많은데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지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안사구가 잘 발달해 있는데요. 네, 그런 곳이 대표적인 그린 인프라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서해안에 갯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갯벌은 갯벌 자체로도 자연재해를 저감하는 기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이렇게 가보시면 고창, 신안, 뭐 인천 이런 데 가보시면 갯벌 위에 식물이 있을 텐데 아마 갈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갈대가 대표적으로 그린 인프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해 쪽으로 약간 비교를 하자면 갯벌이 있고 또 갈대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재해를 막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갈대를 직접 보시면 이게 매우 촘촘하게 갯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뽑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뽑힐 만큼 이렇게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분포해 있다면 좀 센 파도가 오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린 인프라는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 그린 인프라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입니다. 그레이 인프라는 설치할 때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개선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크죠. 근데 우리 그린 인프라는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은 스스로 거기를 우리가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의 세금을 아껴주는 것이죠. 그린 인프라는 우리 세금을 아끼는 것 말고도 네. 좋은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온실가스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린 인프라가 바로 그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린 인프라는 오염물질, 육지에서 바다로 오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능도 탁월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대본에 없는 질문 드리면요, 단점은 뭡니까? 그린 인프라의 단점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만약에 그린 인프라의 단점이 하나도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 설치하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 단점이 뭡니까? 이걸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활용하는데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레이 인프라에 비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레이 인프라는 시멘트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놓고 설치를 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근데 그린 인프라를 없는 곳에 그린 인프라를 설치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풀 같은 것을 이식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좀 인내하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저희는 좀 힘들겠네요. 우리 후손들을 위한 그런 연구가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느 곳에 그린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평가해보고 설치할 만한 좋은 지역에 이제 그린 인프라를 선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린 인프라 연구가 세계 최초
지금 반응이 세계 최초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진짜로요? 세계 최초였으면 제가 노벨상을 받았겠어요. 아니,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이 그린 인프라에 대한 연구가 제법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인프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꿰뚫어 보고 내가 빨리 그린 인프라를 선점해야 되겠다. 이러한 조그마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자, 그린 인프라 틈새 공략을 지금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과 있으셨습니까? 그동안 자연재해, 그러니까 특히 연안 쪽에서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연구는 아까 말했듯이 그레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되어진 연구입니다. 그린 인프라를 우리나라에 널리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안에 어느 곳에 어느 정도 그린 인프라가 지금 보존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그 지역은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안에서 자연재해 관련된 법과 제도에는 주로 그레이 인프라 위주로 그렇죠.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과 제도로는 그레이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안관리법이나 해양생태계법 이러한 법들을 그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처럼 연안재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듯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많은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것 하나만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예, 그린 인프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갔을 때 개발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있는 공간의 아마 대부분이 그린 인프라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우리 바다나 연안을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보존을 하자, 이러한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린 인프라 홍보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재해로부터 막아주는 소중한 공간, 연안 그린 인프라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주세요. 아울러 말씀드리면 요 연구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예 태풍이 못 오게 하는 그런 연구는 없나요? 그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참 자연재해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자연재해를 자연으로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그게 꼭 저희도 성공되길 저희도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 새로운 단어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혹은 자연의 재료를 활용해서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안 그린 인프라. 많은 분들이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해법이라고 하니까요. 잊지 말고 많은 관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KMI의 연구는 계속됩니다.